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최한결입니다. 여러분들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 엉덩이 만져보신 분들 있으실까요? 저는 없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나 중요한 부분을 갖다 댄다거나 뭐 그런 적 있나요? 당연히 저는 없습니다만 이 역시 종종 일어나는 범죄입니다. 저도 가끔씩 많은 지하철에서 손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이렇게 물컹물컹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아저씨의 뱃살이라거나 아니면 나이 많은 아주머니들이 가끔씩 원치 않은 접촉을 하시곤 하는데요. 그거는 고의성이 없으므로 범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막 비빈다든지 만진다든지 특히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사우나나 찜질방에 많이 안 가시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급격히 줄었는데 사실 찜질방 안에서 누군가 자고 있을 때 만지거나 터치하거나 비비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남성분께서 남성을 만져가지고 저를 찾아오는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이런 범죄 행위를 금지하는 법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도 있지만 요즘은 뭘로 처벌이 되고 유율이 되냐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유율을 하고 처벌을 합니다. 제가 한번 조문을 한번 읽어보면은 성폭력 처벌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라고 해서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리고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입니다. 이게 2020년도 작년 5월 19일 날 전면 개정이 되었는데요. 원래는 그 이제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성범죄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에 따라서 법정형이 상향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뭐 한 일주일도 더 전입니다. 얼마 전에 수행한 사건인데요. 그분은 전과가 이미 수차례 있었습니다. 유사한 전과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제 피고인분은 갈수록 그 강도는 세졌고 이제는 더 대범하게 좁은 버스 안에서 그리고 지하철 안에서 뭐 어떤 여성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어떤 범죄를 범했습니다. 일단 별다른 폭행 요소는 없었기에 다행히 형법상의 강제추행은 피해갈 수가 있었고 대중교통 안에서의 뭐 충동적으로 어떤 범죄를 범했다라는 것이 좀 읍소를 했더니만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공중장소에서의 뭐 정확한 법명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죠. 그걸로 이제 의율이 됐고 이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검사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구형만 하니까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고작 구형에 불과했는데도 너무나도 무서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해달라고 청구를 했고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전자발찌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발 밑에 이렇게 발찌를 차는 겁니다. 뭐 그거는 보이지라도 않죠. 근데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거는 인터넷에 이렇게 들어가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어린애를 키우지만 저희 집에도 가끔씩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고지가 날라옵니다. 너네 집 근처에 누가 있다. 이런 범죄자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러면서 사진도 딱 찍히고 어떤 범죄 저질렀는지 몇 년 살았는지 이런 게 다 고지가 되는데요. 이것처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굉장히 이제 뭐 더 두 번 죽이는 그런 이제 형이죠. 그것까지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목숨 걸고 다퉜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뭐 전자발찌도 안 되고 공개명령, 고지명령도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제 판결도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는지 뭐 실형의 집행유예가 나온 게 아니라 300만 원의 벌금으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뭐 양형자료도 많이 내고 뭐 술에 취했다라는 것도 조금 내고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것도 좀 내고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냈더니만 재판부가 조금 인정을 해줬습니다. 다만 취업 제한 명령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명령 역시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저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성폭력 처벌법 법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관련된 법정을 보면은 성폭력 처벌법 제16조입니다. 형벌과 수강 명령 등의 병과라고 해서 법원이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데 이 항이 저희가 이제 해당되는 조항입니다.
법원이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 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명령을 병거하여야 한다라고 이런 규정이 있어요. 물론 이 단서에 다만 수강 명령 또는 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이렇게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고인이 이 단서 조항에 해당한다라는 얘기를 꾸준히 하죠. 꾸준히 하는데 이 이수 명령은 잘 이제 단서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업 제한 명령, 한 2년 동안 어떤 아동 청소년들이 있는 그런 데에 취업하지 마라 이런 내용인데요. 정확한 주문을 보면은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 제한을 명한다라는 이런 이제 주문입니다. 이것도 법 규정이 있습니다. 법 규정에 보면은 아청법이라고 하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법입니다. 56조 거기 보면은 취업 제한 등이라고 써 있습니다. 법원은 이리저리 해가지고 그 형 또는 치료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다음 각호에 따른 시설 이런 데에서 취업 또는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입니다. 물론 여기도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닐 때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 규정이 있어서 여기에 해당한다고 열심히 다툽니다. 저희 피고인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다퉜는데 사실 재범이었다 보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제 2년간의 취업 제한 명한다는 이런 이제 판단을 받았고요. 추가적으로 장애인 복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59조의 3의 제1항에 보면은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장애인들이 이제 계시는 곳 그런데 취업을 못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과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실 이번 피고인은 굉장히 운이 좋아가지고 이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 피고인이 저희 의뢰인이 앞으로 또 어떤 일로 저를 찾아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발 저에게 다시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판결문을 자세히 조금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보면은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라는 주문 그 밑에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으로 해서 노역장에 위치한다 이렇게 써 있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500시간 이내에서 선고할 수가 있으니까 40시간이면 굉장히 선방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40시간은 굉장히 깁니다. 하루에 이게 40시간 다 받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하루에 1시간씩 40일 아니면 하루에 1시간씩 격주로 해가지고 1년 이렇게 이제 무슨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범죄 저지르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특정을 좀 드리긴 어렵지만 피고인은 몇 월 며칠 어디 버스에서 엉덩이를 밀착시켰다. 그리고 지하철 어디서 무슨 역에서 무슨 역까지 운행하는 동안 어떤 여성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피고인은 공중에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런 이제 범죄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법령의 적용도 이렇게 받았고 저희가 이제 다행히 받을 수가 있었던 게 그 공개 명령 및 고지 명령의 면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주장을 했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판사님께서 저희가 재범인데 왜 재범 위험성이 없다라고 판단하시는지 조금 의문입니다만은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그다음에 공개 명령,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는 정말 이긴 그런 이제 검사를 상대로 이긴 판결문이었죠.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번 피고인이 정말 운이 좋아서 이 정도로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 재범이 또 재범이 되고 그 재범이 또 재재범이 됩니다. 제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뭔가 해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다거나 아니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떤 연락을 받았다면은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사기관으로부터
현행범이 아니라 어떻게 나중에 전화가 오냐면은 보통 요즘 다 교통카드를 쓰잖아요. 교통카드를 쓰면은 그걸 찍으면 개인정보가 다 남습니다. 그래서 타고 들어와가지고 연락이 옵니다. 당신이 이때 있던 어떤 버스를 탔죠? 그때 어떤 여성을 만졌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락이 오니까 그렇게 연락이 온다면 바로 저를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절대 실형을 받게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으니까요. 저를 찾아오시면 되고요. 나아가 신상 정보가 공개되거나 고지되는 일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힘써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결이었습니다.